노숙자 당신이 황기찬 엄마였어? 30년 전에 내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 사기를 치더니 그 아들내미 황기찬은 내 딸 도희를 죽여. 내 잊혀 죽이려는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은 전과 사범에서 오범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는 노숙자와 파산하는 황기찬 일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남편 사망보험금 수십억을 타갔다니. 저는 남편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은 적도 없고 한 푼도 수령한 적이 없는데요. 정윤이는 예전 같은 동네에 살던 보험왕 김미경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남편 명의로 보험을 들고 돈을 타갔다는 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캐묻고 싶었지만 김미경은 노숙자에게 입을 닫는 대가로 돈을 받아 종적을 감추어 버렸죠. 얘 도윤아 오성아 이리 좀 앉아봐라. 오늘 내가 밖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니들 예전에 우리 동네 보험왕으로 유명했던 김미경 아줌마 기억하니? 예, 그럼요. 우리 동네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 아줌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그 아줌마한테서 보험 들었었잖아요. 저희 집은 아니었지만요. 그래, 네 기억도 그렇지? 그런데 그 여자가 글쎄 도윤이 네 아버지 보험금 이야기를 하지 뭐냐? 오성이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니? 네 매형한테서 뭐 들은 이야기 없어. 보험금?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보험금이라니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 가족이 그때 쌀쌀 돈도 없이 가난하게 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 도윤앱이 앞으로 수십억 보험금이 들어있었단다. 심지어 그 보험금 수령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우리 식구들은 다 기억하잖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야. 가장이던 남편 죽고 나서 애들 둘 끌어안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던지. 집도 불타고 세간 하나 못 건지고 나온 그날 이후로 애들 고아원 안 보내려고 나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밤에는 식당에 낮에는 시장 바닥에서 구르고 또 청소일까지 이 손 부르트도록 안 해본 일 없이 애들만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살았는데 도윤이 아버지 보험금을 내 앞으로 타갔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엄마 혹시 그 아줌마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봤어. 정말 내가 보험금을 타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 어떻게 된 자초지경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김미경이는 전화를 안 받더구나. 심지어 번호까지 바뀌고 회사도 그만둔 모양이야. 그 아줌마가 그 말을 먼저 꺼냈는데 그 후에 다시 물어보려니까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누나 들을수록 이상해.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누가 입막음한 것도 아닐 텐데. 뭐? 입막음이라고? 그날 이 이야기를 같이 들은 건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나라 엄마밖에 없는데 말이야. 족발집 사장이었던 노숙자 씨 이야기하는 거야, 누나. 그래, 김미경, 그 여자가 노숙자한테 할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니. 노숙자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김미경 씨랑 연락이 되느냐고 말이야.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는데요. 정호성의 마음속에서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의 갑작스러운 침묵과 노숙자의 당황한 반응이 너무나 수상했죠. 아니야, 누나. 내가 알던 형사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거 보험 사기 같은데 노숙자, 그 여자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정호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랜 사회생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눈빛에는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죠. 경찰에 사건을 의뢰한 정호성은 이 보험금 사기가 맞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온 연락에 정호성의 얼굴은 창백해졌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나 경찰에 확인해봤더니 정말이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 사고로만 수십억 되는 사망보험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야.
매형 죽기 1년 전에 보험을 들었고 딱 1년째 되는 날에 정말 화재 사고가 났다니. 30년 전에 수십만 원 하는 보험료를 내던 게 말이나 되는지. 정호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정호성의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누가 봐도 일부러 불을 지른 것처럼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집에 불났던 화재 사고. 그거 보험금 사기친 놈이 일부러 낸 화재 사고 같아. 매형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거지. 이건 분명한 살인이야. 도대체 어느 놈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건지. 정호성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이렇게 끔찍한 진실로 밝혀지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매형 죽고 나서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잃은 도윤이랑 도희는 또 어떻고 말이야. 불쌍한 매형. 화재 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니. 정호성은 정윤이에게 수십 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해 말하며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는데요. 정윤이는 넋이 나갔죠. 정윤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매형이 애들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말이야? 여보. 불쌍한 애들 아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남편도 딸도 억울하게 죽었다니. 정윤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는데요. 정윤이의 가슴 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고통과 현재의 충격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마구 쳐봐도 이 원통함이 가라앉지가 않았고 정윤이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인간 꼭 잡아낼게요. 도희 죽인 놈도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놈들 제가 꼭 천벌을 받게 할게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김도윤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것은 김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노숙자였습니다. 정호성은 노숙자를 찾아가 물었죠. 김미경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수십 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 물었지만 노숙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관련도 없다며 펄쩍 날뛰었습니다. 노숙자의 반응은 너무나 과격했는데요. 마치 급소를 찔린 것처럼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노숙자에 대해 심부름센터를 붙인 결과 노숙자의 과거는 아주 가관이었죠. 며칠 후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정호성과 김도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노숙자는 전과 사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보험 사기부터 시작하여 경제작범으로 아주 감옥을 들락날락한 과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기꾼이 지금 와서는 수백억 대에 달하는 재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 이 여자가 확실해. 보험 사기꾼이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다니. 누나 내가 노숙자를 만나서 과거를 한번 캐볼게. 정호성은 미남계를 쓰며 노숙자의 입을 열려 했지만 노숙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다 불어버릴까 무서워 아주 내빼기 바빴습니다. 정호성의 접근을 눈치챈 노숙자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성 씨 우리는 이뤄질 수가 없는 운명인가 봐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 훤칠한 젊은 남자가 너무 아깝지만 가까이 했다가는 내 과거가 다 들통나서 말년은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겠구나. 아쉽지만 남자보단 돈이 먼저지 암 그렇고 말고. 노숙자의 마음속에서는 욕망과 두려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김미경을 만나 정신을 차려버린 노숙자는 더 이상 정호성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드러나고 있었고 과거를 숨기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가득했죠. 하는 수 없이 이번 일은 김도윤이 캐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황나라에게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라 씨 저번에 영화 보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봤어요? 김도윤은 뻥 차버렸던 황나라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나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김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 도윤쌤. 아니 도윤씨 저한테 지금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성추행범 누명 벗으셨다면서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도윤씨가 누명 썼다는 걸. 도윤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죠. 그런데 영화는 지금 못 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 분위기도 안 좋고 당분간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나라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는데요. 황나라의 얼굴에는 김도윤을 다시 만나게 된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상황 때문에 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컸죠. 불이 났었다고요? 김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혹시나 했던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네, 저 안 그래도 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이라면 무서워 죽겠는데. 하필이면 왜 집에 불이 났는지 짜증나 죽겠어요. 잠깐 카페 가서 그 이야기 좀 자세히 해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의사인데 이런 이야기 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좀 그렇네요. 그런 트라우마는 상담을 해야 낫는 법이거든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걱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황나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계산된 접근이었습니다. 맞다 도윤 씨. DH홀딩스에서 일하는 것만 봤더니 의사였다는 걸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자신이 어렸을 적 살던 집이 김도윤의 집이었다는 걸 모르는 황나라는 30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하여 떠들고 말았습니다. 황나라의 표정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무서운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황나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실은 옛날에 집에 불을 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불 나기 전에 저랑 오빠는 엄마가 미리 깨우고서 집에서 탈출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바로 다른 데 가서 살았고요. 그래도 집에 불이 나서 복이 들어온 건지. 이사 간 집은 엄청 좋은 집이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잘 됐다고 이제 우리는 부자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 화재 사고가 너무 무서운 기억이라서 지금도 불만 보면 심장이 너무 뛰는 거 있죠? 황나라의 고백에 김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김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바로 황나라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죠. 쌤, 도윤쌤, 제 이야기 듣고 있어요? 황나라의 목소리가 김도윤의 귓가에 멀게 들려왔는데요. 김도윤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인 방화범이 맞았어. 김도윤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김도윤은 화재 사고의 진실을 정윤희와 정호성에게 지체 없이 알렸습니다. 엄마 노숙자 그 여자가 방화범이 맞았어요. 오늘 황나라 씨한테 확인해보니 엄마가 불 지르는 것도 직접 봤고 그 바로 뒤부터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보험금을 타내서 여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겠죠. 어떻게 된 게 그 엄마도 아들이랑 똑같은지 아주 치가 떨리네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이렇게 끔찍한 진실로 밝혀지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도윤아 그 여자가 범인이 맞았어?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뇌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야. 대단하네 정말. 그래 황기찬 그 인간이지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뭐겠어.
노숙자는 우리 매형을 죽였고 황기찬은 우리 도희를 죽였을 확률이 크다니. 노숙자 아들이 황기찬이라고. 정호성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주었던 최자영의 정체를 알게 된 것보다 큰 배신감이 정윤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정윤희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품었던 호감과 신뢰가 한순간에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죽이려면 어떡해. 내 남편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 그년 아들이 황기찬이라니. 도대체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냔 말이야. 정윤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는데요. 정윤희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고통과 현재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누나 조금만 참아. 황기찬도 노숙자도 꼭 법정에 세울게. 일단 노숙자 보험 사기 관련해서 재수사 요청했으니까 그 집구석 파산하는 건 시간 문제야.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정호성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미 전과도 있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될 거야. 자신하던 정호성과 김도윤의 말처럼 오래 지나지 않아. 노숙자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절망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교묘하게 숨겨왔던 과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차가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보험금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파헤쳐지고 말았던 건데요. 수사 과정에서 노숙자의 과거가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가 되어보겠다며 얼굴을 다 팔고 다닌 결과 전국 곳곳에서 노숙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집합하게 된 것이었죠. 노숙자의 방송을 본 피해자들은 분노에 차서 경찰서로 몰려들었는데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 전현. 내 돈을 사기쳐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 노숙자 둘째 아들이 YL그룹 회장 황기찬이라고. 검사 출신이면서 조강지쳐버린 파렴치하니 어디서 회장을 해먹겠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가득했는데요. 노숙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YL그룹 사옥 앞에 떼를 지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역력했고 손에는 규탄 피켓을 들고 있었죠. 사기꾼 아들 YL그룹 회장 사퇴하라. 시위대의 함성이 사옥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는데요. 살인자 노숙자의 아들 황기찬 때문에 YL그룹에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황기찬과 노숙자 모자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황기찬은 이번엔 자기 엄마 노숙자마저 버려버릴 것 같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차가운 계산이 가득했는데요.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혈육마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이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황기찬의 기자회견 모습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는데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 노숙자는 구치소에 갇혀 황기찬의 절연 소식을 뒤늦게 듣고 말았는데요. 노숙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노숙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기찬이 내 놈이 어떻게 이 애미를 버릴 수가 있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기를 쳤더냐, 이 나쁜 놈아. 노숙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황기찬의 대답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려야 된다고 하셨었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시니 제 결정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동안 사식은 잘 넣어드릴게요. 황기찬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오직 계산적인 차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닥쳐 마우스. 내 놈 애미까지 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살 사나 보자 이놈아. 노숙자의 저주 같은 말이 구치소 안에 메아리 쳤는데요. 가족마저 버린 채 YL그룹에 악착같이 붙어 있으려던 황기찬이었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요. 몇 번이고 몸이 안 좋은 게 계속 나왔던 황기찬의 결말은 결국 말기암 환자였죠. 황기찬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고 기침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만 달려가던 황기찬의 몸뚱이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찌든 황기찬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는데요. 그동안 무리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어진 짐덩어리 황기찬을 이제는 강세리가 버릴 일만 남았죠. 강세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황기찬에게 당했던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지호 당신 아들 아니야. 몰랐지? 강세리의 마지막 일격에 황기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조강지처도 자기 자식도 모두 버린 죗값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황기찬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모든 걸 잃고서야 황기찬은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죠. 강재인과 아들 은호와 함께 웃으며 행복하던 그때를요. 황기찬의 마지막 순간에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악인의 최후였습니다. 욕심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황기찬과 노숙자 모자의 비참한 결말이었죠. 결국 악행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앞으로 황기찬과 노숙자 모자의 패가망신하는 시원한 장면을 계속 보고 싶은데요. 여왕의 집 빠른 진행을 기대하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